가난이 싫었다. 정말 뼛속까지 싫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늘 다음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삶. 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싫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항상 궁금했다.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같은 24시간을 살면서도 누군가는 여유롭고 누군가는 하루를 겨우 버틴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몸이 너무 힘든 날도 많았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늘 유혹이 찾아왔다.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살고 싶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살아가는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날에도 책을 펼쳤다.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고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그들에게는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의 책과 강의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말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식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체력을 갈아놓고 있었지만 부자들은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철저한 금과 은의 신봉자였다.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금과 은은 진짜 돈이다. 그의 자산 배분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현물 귀금속, 즉 금과 은을 50%에서 70%, 귀금속 관련 주식의 20%에서 40%, 에너지와 원자재 주식의 5%에서 10%, 그리고 현금은 단 5%.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현금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점점 선명해졌다.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면 금과 은은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해왔다. 왕이 바뀌고 국가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금과 은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조금의 이자를 기대하는 삶. 그 구조에서는 절대 앞서갈 수 없다는 걸. 금과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받는 가치.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는 이것을 금과 은은 금융 시스템 밖에 있는 자산이라고 말한다. 나는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작은 돈이라도 금과 은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로웠다.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이 싫었던 나는 한 사람을 따라 공부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다.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쌓는다. 금과 은, 수천 년 전에도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으며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자산. 나는 이제 확신한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답을 마치 찾은 것만 같다.